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밤 9시 26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 어젯밤 미국의 하락에 힘입어서 오늘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한국은요. 어젯밤에 무슨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죠. 살펴봤다시피. 악재가 있진 않았고, 그냥 어떤 기술적인 요인, 과열됐으니까 빠졌어 라고 보는 게 어젯밤의 해석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한국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만 오늘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중요한 라인을 두 라인을 붕괴시켰어요. 여기하고 여기. 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이라는 게 여기 4월 14일 날 나왔던 시가 4월 14일 날 시가를 붕괴시켜야지 하방 베팅을 그나마 해볼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중요한 자리였고, 또 하나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4월 6일 날 시가를 붕괴시켜야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안 드렸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422 정도 됩니다. 422 정도를 붕괴시켜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여기도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자리는 427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도 의미 있는 라인이긴 했습니다. 왜 의미 있는 라인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 정도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29.45라는 자리, 4월 14일날 시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4월 13일, 14일, 14일날 그 14일날 갭상승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요 4거래일, 5거래일 간의 상승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되돌리려면 뭐겠어요? 이 상승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29.45죠. 29.45를 붕괴시키면은 어떤 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쏟아진 거예요. 저도 나름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무튼 좀 강하게 좀 힘을 좀 많이 뽑아내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이따가 좀 분봉 보면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라인은 여기입니다. 요날의 시가, 4월 6일 날 나왔던 시가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오랫동안 무거운 저항이었거든요. 못 넘어가던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4월 13일 날 장대양봉으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파한 척 하니까 이제 이 시세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라인을 여기 있는 이 저항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좀 많이 아래쪽으로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의 이 하락을 가지고 이제 추세가 죽었어, 이제 앞으로 인버스의 세상이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가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좀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드렸죠. 고버스 2040원을 놓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04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게 고버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고버스 차트인데 2040원을 돌파한 척하기 전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요. 추세 전환이 아니고. 물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2040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중요한 2230원이라든가 2240원이라든가 이런 라인을 돌파한 척 하면 이제 그때 강하게 얘기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2040원이라는 자리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2040원이라는 자리는 참고로 여기 있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2040원이죠. 그래서 2040원, 2240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거의 몇 달 동안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몇 달 동안 여기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자리가 어떤 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무거운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2040원을 며칠 전에 4월 2일 날 미국이 미국이 급상승하면서 이 2040원 자리를 강하게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간 시세가 나온 거라고요. 2040원 붕괴시키니까 이 시세가 나온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204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계속 이 인버스는 죽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빨리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파한 척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긴 하자면은,
지금 일단 반등이 나온 자리가 조금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고 그래도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좀 놓고 쳐다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 자리 1월 11일 날 나왔던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지수 폭등하고 나서 지금 계속 조정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기간 조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한데 일단 저점 안 깼죠. 저점 안 깬 상태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버티고 지금 있어요. 어딘가 버티고 있어요.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지지력을 나타내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저점이 여기 살아있고 전저점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전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몇 거래일 동안 버티다가 장대 항봉 주고 올라왔으니까 뭐 솔직히 좀 의미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뭐 어쨌든 연속성이 되겠죠. 뭐 이런 흐름이 연속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뭐 제가 뭐 딱히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2040원을 돌파한 척 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좀 의미가 좀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2040원 돌파한 척 하게 되면 그죠? 쌍바닥 완성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040원이 가지는 라인의 중요성, 만약 이번에 2040원 돌파 한짝하면 이번에 2230원 40원짜리도 돌파 한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좀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이제 좀 요날 4월 20일 날 어제 장대 항봉을 보면서 좀 많이 좀 깝깝하셨을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폭등을 할 수도 있었던 날에 미국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뭐 한숨 인버스 보유분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은 한숨을 크게 돌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고버스가 쌍바닥의 가능성, 거꾸로 얘기해서 뭐예요? 이 선물 지수로 보면 이 쌍고점의 가능성이 일단 조금씩 뭐 냄새 정도는 난다.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정도를 봤었고, 뭐 변동성 지수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변동성 지수가 어쨌든 슬슬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잘 봐야 될 거고, 방향성이 지수가 상승해도 변동성 지수는 이번에 올라갈 거고, 지수가 하락해도 올라갈 건데, 일단 아무튼 이번에 지수가 강하게 아래쪽으로 가면서 변동성 지수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은 당분간 좀 그래도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많이 쏠렸겠거니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되냐가 또 중요할 거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 자체는 사실상 그냥 미국의 또 그리고 중국에 딸려댕기는 그냥 딸려가는 그런 좀비 같은 존재라서 뭐 한국이 주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외 시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장 오늘 밤 잘 봐라. 뭐 나스닥이 13,800인가 그죠? 그 자리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아무튼 오늘 코스피 이야기 좀 마저 하면은 일단 보시다시피 풋옵션도 오늘 살아났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콜옵션들도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까지는 내려왔거든요. 오늘 한번 콜옵션 모습을 좀 살짝 보고 넘어가면은 콜옵션 모습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콜옵션들이 아직 뭘 붕괴시키지 않았죠? 콜옵션들이 뭘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게 폭락을 하고 막 지수가 막 정신없이 빠지고 이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콜옵션이 정신없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콜옵션은 물론 가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437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요런 모습이고, 그죠? 대략적으로 요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과 고점이 미묘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요런 상승 채널형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일부 좀 저렴한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같은 어떤 뭐 박스권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이제 콜옵션들이 오늘 하락하면서 대부분 이 어떤 박스권이나 채널형 이 바닥 쪽에, 이 하단부 쪽에 대부분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테스트 해야 될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지지력이 강한 자리인데요. 그죠?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깨거나 이러지는 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 테스트를 좀 할 것 같긴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도 여기서 콜옵션이 와장창 한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와장창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시장이 방향성이 확 틀어지고, 그때부터는 뭐 폭락도 가능하고, 옵션 가격상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콜옵션들이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전 저점들을 뭐 밟아 뭉개버린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거요, 물론 숫자는 좀 컸어요. 선물이 뭐 7포인트 넘게 빠지고, 뭐 코스피가 뭐 1.7%, 1.5% 빠지고,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요. 아직까지는 해석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경하다가 뭐 하방 베팅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오늘 못 먹었다라고 해서 뭐 소외감 느끼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어제는 또 장대양봉 나왔으니까, 어제 장대양봉이 더군다나 433을 돌파한 장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는 거 어쩔 수 없죠. 뭐 다들 뭐 그러면서 다들 뭐 그렇게 쓴맛을 한 번씩 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음번에 잘해도 되니까, 하여튼 뭐 기회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이게 추세 꺾인 것도 아니고, 이 음봉도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얘가 그냥 눌림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어쩌면 더 폭등을 하기 위한 눌림이 될 가능성도 솔직히 남아는 있습니다. 뭐 음봉이 하나 나왔다고 무조건 죽는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22 정도는 붕괴가 돼야 돼요. 강하게 붕괴가 돼야지 아래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4월 2일날 갭상승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4월 2일날 갭상승했더니 시가 대충 422자리는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눌림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거 오늘 밤에 미국이 급등 마감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게 눌림목이 돼서 지수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아무튼 해서 지금 오늘의 해석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풋옵션이 좀 살아나고 이러긴 했는데요. 연속성은 선물이 어딘가를 더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환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환율을 봐도 오늘 뭐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장 하긴 했어요. 1116.7원인가가 제가 어떤 지지선이라고 딱 중요한 라인이라고 줄 꺼놨죠. 근데 이렇게 또 턱걸이 해놨습니다. 턱걸이는 좀 의심스럽죠, 그죠?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워낙 강세 압력은 좀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일단 죽어야 될 때에서 다시 살아나긴 했거든요. 관뚜껑을 벌떡 열고 나와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원화 강세가 진행돼야 될 타이밍에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긴 해요.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돌아서긴 하거든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준비가 됐을 때 가지 못하면 반드시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가야 될 타이밍에 너무 못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약세로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봐서는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고요. 오늘만 봐서 모른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딱 눌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딱 터치하고 오늘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걸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몇 포인트 정도 사람마다 좀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딱 빠질 수 있는 라인까지 딱 빠졌어요. 딱 빠질 수 있는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요 자리 정도? 선이 왜 없어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 자리 정도, 그죠? 이 자리 정도. 선물 기준으로 하면 1470 정도?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그죠? 대충 이 자리, 장대양봉, 4월 13일에 나왔던 장대양봉의 종가 부근이기도 하고, 이 부근에서 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매물을 소화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이라고요. 근데 오늘 딱 그 지지선까지만 터치한 겁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인버스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 인버스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긴 이 자리 딱 보이죠? 여긴 이 자리. 어디가 저항인지 딱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한 4,400원? 4,400원. 4,400원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얘도 아직까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무튼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대부분 뭐 삼성전자라든가 한국지수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쌍고점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쌍고점 가능성 정도는 지금 제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의 고점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고, 여기가 또 하나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뭐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뭐 오늘의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폭등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뭐 더 지켜보긴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 밑에 이제 지지와 저항이 많으니까 이 밑에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딘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를 딱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디가 붕괴되면 변동성이 터질 수 있냐, 어디가 붕괴되면 폭락이냐,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대충 한 11,150원? 11,000, 네, 11,1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10원, 20원 요 정도는 차이 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라인이 뭐예요? 이 라인이 결과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버텼던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물론 장중에 살짝 깨긴 했는데, 이 라인이 지금 결과적으로 붕괴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와르르 폭락이다라는 거 보시면은, 이게 11월 달, 작년 11월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작년 11월 달에 56,000원부터 해서 96,000원까지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그다지 어떤 뭐 지지선이나 이런 게 없다고요. 너무 스무스하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밑에는 무주공산이다라는 거. 이 밑에는 딱히 지지선이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는데, 아직까지 그 라인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 시장은요. 하여튼 오늘 그래요. 한국 시장만 봐도 사실 이것만 갖고 뭐라 제가 크게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오늘 드렸는데, 긴 시간을 들여서 한 얘기가 결과적으로 그건데, 오늘 외국 분위기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같은 시간에 우리 한국이 폭락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상해종합 보시면 다 반등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중요한 넥라인이란 자리가 여긴데, 결과적으로 넥라인을 3거래일 동안 지지한 모습 나왔거든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밤 미국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튼 오늘 한국이 하락하는 사이에 중국은 또 겁나 많이 올랐고요. 뭐 올랐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보합까지 해서 하락했던 거 다 회복해서 마감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일본은 또 빠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하락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하여튼 정말 또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위안화 같은 경우는 또 강세 보이고 있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하루인데, 중요한 건 아무튼 아직까지 이 전 세계 주요 증시들 중에서 중요한 라인들, 막 어떤 상승 추세를 붕괴시킨 건 아직까지 한 놈도 없습니다. 한 놈도 없다는, 일단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좀 뭐가 아직까지 좀 뭐 시장 폭락이나 이런 걸 위한 준비 같은 건 제 생각에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글로벌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제가 어제였나 말씀드린 중요한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최소 여기는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라인까지 터치는 했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터치는 한 모습이고, 일본 같은 경우 좀 수상합니다. 그죠?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나서, 그리고 지금 여기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붕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얘가 추세를 죽일지 어쩔지는 미국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 잘 보자, 이 얘기를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었고,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위안화 같은 거 한번 그림만 살펴보세요. 위안화 계속 강세 나오고 있죠. 위안화 계속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웃기다고요. 한국은 막 폭락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떡하니 반등하고 있고, 위안화 강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원화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죽지 않고 자꾸 고개 들면서 살아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걸 극복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이걸 극복한 건 아니고, 뭐 여기서 고점을 확 높인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예전과는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하루 이틀 동안 하고 반등하고 하루 이틀 하고 반등하고 이게 아니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5, 6거래일 동안 버티다가 튀어오르는 거니까 이때하고는 확실히 좀 그림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뭔가 어떤 추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되고, 동시에 한국이 지금 5, 6거래일 동안 원화가 이런 모습을 만드는 사이에 우리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냐. 달러 인덱스는 그 사이에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서 폭락을 줬다가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지금 일단 뭐 채권 금리 쪽은, 채권 시장 쪽은 아직까지 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뭐 환율 시장에서는 뭔가 좀 약간 변화의 바람이 불긴 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그 변화가 어떤 변화다라고 이렇게 딱 눈에 띄고 막 그 어떤 뭐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이런 좀 안 나타나던 일들이 조금씩 환율 쪽에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들이 비리비리하고 있으니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의심을 일단 해보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아직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디 하나 붕괴된 건 없습니다. 어디 하나 붕괴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어쨌든 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를 들면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들은 일단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가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똑같이 1대1로 얘가 오르면 얘는 반드시 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두 개 얘네가 뭐 서로 시차는 있을 수 있겠죠. 금리가 움직이고 나서 바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이런 요인들, 금리가 내려온다든가 달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요인들이 사실 아직까지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점들도 어쨌든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뭐 제가 말씀드린 뭐 고버스가 2040원을 어떻게 하고 뭐 나스닥이 13,800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또 한번 과감하게 또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얘네가 뒤늦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채권하고 달러가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드리는 메인 투자 아이디어는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든지 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너무 상승 속도라든가 폭이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나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주식들이 많이 비싸서 너무 기술적으로 또 과해서, 얘네가 일단 한번 꺾어지기만 하면은 아래쪽으로 분명히 초대박이 나면서 금융위기까지 올 수가 있는 정도인데, 전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현재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숫자, 지지와 저항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요. 말씀드렸죠. 2040원 다시 회복하면 강하게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끝에 가서 좀 주절주절 했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밤에 미국 잘 보세요. 그죠? 오늘 밤에 미국 13,800 나스닥이 돌파한 차가지 못하면 주식시장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좀 쏟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